돈 되는 공시, 오늘장의 공시들 가운데 베스트 3 꼽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부터 확인하시죠. 베스트 3, 브리지텍의 수주 공시입니다. 10시 52분에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큰 움직임 없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잠잠하게 딱 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니까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사는요, 국내 콜센터 같은 네. 거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네, 상장 당시에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실적이 이제 재작년에 적자 전환되고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됐지만 올해 다시 또 적자 전환될 거로 보여져서 이제 주가는 계속 이제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이런 그 단일 판매 그 공급 계약 그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공시 내용을 보시면 그 신한 아이타스와 그 펀드 서비스 센터 구축 물품인 계약 용역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인데 계약 규모는 이제 24억 5,247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그 전년 매출 대비해서는 5.2% 정도 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다소 좀 긴 편입니다. 올해 이제 12월 26일부터 네. 그 내년 7월 26일인데 짧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3억씩 그 납품된다 그 비율로 그 납품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그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면은 뭐 인공지능 관련 콜센터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화장 인증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로 그 IT 기반의 그 유무선 그 멀티미디어 그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을 하는데 주로 뭐 그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사 기업들 관공서 쪽에 이제 콜센터를 이제 전문으로 이제 구축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그 인공지능 콜센터가 많이 이제 공사가 그 구축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분명히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그 공시 내용을 봤으니까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납품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 7월 달에도 좀 7월 말까지 납품이 대체로 몰려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오늘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수준은 좀 단기 바닥권이라 보고 있고 10월 말에 납품된 그 공급 체결 계약을 하고 납품된 그 수주권이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좀 많이 꽤 상당수 있어서 동사 매출액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좀 그 흑자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3분기까지는 적자였고요. 연간으로 적자지만은 그 실적 바닥은 좀 나왔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바닥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4분기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적자고요. 영업 적자, 그리고 지난해는 소폭 흑자, 그리고 지지난해 2017년에 50억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었던 기업입니다. 적자의 배경이 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근데 아무래도 뭐 수주죠. 네. 공시를 보면 딱 느껴지는 게 그만큼 수주 내용이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매출액이 확 늘지 않았던 것도 이렇게 그 적자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요즘은 이제 그 콜센터를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에 있거든요. 기업들이나 관공서라든가.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그 신제품 그 인공지능 콜센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좀 확대된다 그러면은 좀 실적 그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 전 내년 상반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2016년 82억 원의 영업이익 또 ROE 당시에 10% 중반을 기록했던 데 비해서 감익되는 추세인데요. 몇 등급일까요? 4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 탈원도 실적도 안 좋고 재료도 마땅히 없는데 일단 차트는 좀 바닥권에 있다고 봐서 4등급 드리겠고 보유자는 좀 그냥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로는 요 저항권이 3,300원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기 목표가 3,300원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리지텍 4등급의 등급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2 공시는 세트랙아이의 수주 공시입니다. 10시 53분 공시가 나왔고요. 공시 나오고 나서 움직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시 나오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 1.3%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군사적 도발 말고 뭐 위성을 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패권 다툼이 우주 쪽으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세트랙아이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뭐 주로 이제 위성 전문 그 위성을
제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공시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이제 소형 경량 SLR 위성군 본체 연구 개발 시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규모는 54억 정도 규모 됩니다. 54억 5,300만 원이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1.82%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규모라 볼 수 있겠고 공급 계약 기간이 좀 깁니다. 올해 12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고요. 오늘 주가 좀 최근에 한 3주마다 찍고서 오늘 주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하는데 이 추가 상승에 던 재료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자체가 지금 해외 수주가 좀 많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흐름에 있고 올해 초 753억 정도 그 수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못하지만은 계속 지금 고성능 위성 제품 위주로 지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0월달에 84억 수주도 나오고 오늘 또 54억 수주 나온 거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성 수출 계약이라든가 국내 수주까지 포함해서는 향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반영이 잘 될 거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241선 지지가 계속 장중 깨긴 했지만 지지가 되는 흐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더 반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그 추세 삼각수 기술적으로는 추세 상단을 돌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그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현재 주가는 바닥권을 다져 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19,250원 몇 등급 주시겠어요? 2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잠깐 볼까요? 이게 네. 계속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41선 라인을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죠. 여기 지지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 상단은 여기를 아직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했을 때는 매수해서 상승 흐름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단기 목표가 19,800원 일단 보시고요. 돌파 이후에 안착할 때 다시 이제 재매수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는 18,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인공위성 수출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신규 수주가 이끄는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 기대를 받고 있는 세트레가의 2등급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 베스트 1 공시 두산 퓨얼셀의 수주 공시입니다. 오늘은 모두 수주 공시로 채워져 있는데요. 현재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윗꼬리를 단 양봉 3.7%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앞선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공시 내용인데 연료 전지 발전소, 연료 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이고요. 계약 규모가 1,800억대인데 이게 상대방 유보 기간 동안에 계약 상대방이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인데 유보 기간이 6월 14일, 그러니까 2021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다 끝날 때까지 계약 상대방 공개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021년 6월 14일 이후에나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이제 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거 동사를 주가 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고서 매도하고 나서 주가 좀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저점 깨지 않고 나서 어제 좀 매수 타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공략주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다른 종목이 좀 오늘 좀 많이 움직여서 이거를 매수를 못했지만은 오늘은 장 초반 시작과부터 매수할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10월달에 두산으로부터 분할 설립된 연료 전지 전문 회사입니다. 제조 회사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겠고 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도 동사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그룹주 중에서는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션 두 회사가 어떤 핵심 자회사로 볼 수 있겠고 특히 두산 퓨얼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7월 14일 날 갑자기 좀 급락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소송건이 잠깐 연루가 됐었는데 그걸 좀 충분히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주가 충분히 더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경제 정책적인 수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적 성장세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상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엄청 강한 인상을 남겼죠. 바로 몇 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뛰어 올랐고 10,000원 찍고 나서 지금 크게 조정받지 않은 채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8,500원대 몇 등급일까요? 1등급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코너 와서 1등급 드린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와, 그렇죠? 네. 박수 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매수 좀 8,500원 이하에서 매수액 드리는데 최근에 4분기까지 오늘 수주가 또 나왔으니까 또 추가됐죠. 오늘까지 합치면은 한 7,800억 수주가 지금 4분기에 이루어진 상태고 그리고 네, 올해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2조가 거의 얼마죠? 거의 1조 5천억 정도 지금 연말까지 수주가 지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내년도 향후 이제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더 있을 거라 보여지겠고요. 내년도 아마 수주 더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주식 분할 이후로 지금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단타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은 그 변동성이 크지만은 계속 지금 이거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두산 퓨어셀 가장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두산 솔루스가 오르긴 제일 많이 올랐지만은 두산 퓨어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약간 올랐기 때문에 8,5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목표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앞다 매물대가 좀 있어서 좀 예.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요 변동성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서 또 계속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증권사 목표치가 최근에 한 9,400원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바로 가기에는 앞단의 두가의 그 큰 매물대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1,300원 갔던 매물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11월 달에 갔던 요 매물대 다시 또 10,000원 찍었던 매물대가 크게 있어가지고 9,000원 이상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넘어갈 때 또 매물대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정도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대신 저도 이거 살 때는 분할로 해서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서 눌렸을 때 모아가시는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320원 제시했습니다.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세,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